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산 김승학 선생의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추천사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가 좀 긴 편인데 이 책의 내용 모두를 다 읽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싶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박만규, 사단법인 흥사단 이사장,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고 희산 김승학 선생의 한국 독립사 일대기가 그의 친손자 김강업, 필명 김송래에 의하여 새로이 출간되었다.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쓰라린 삶을 현대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으므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볼 수 있다. 제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희산 김승학 선생께서 말년에 써놓으신 한국 독립사 일대기 망명객 행정록을 폭넓은 시각으로 들여다보며 새로이 쓰여진 책이다. 조부께서 살아생전 시간 관계상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나타내지 못하였던 정신세계와 그의 활동 상황을 손자의 입장에서 젊은 감각으로 그리고 넓은 의미로 바라보며 쓰여진 책이다. 현대인으로서 과거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예리한 시각으로 많은 상상력이 짜임새 있게 동원되어진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즉 문학적인 면에서의 구성력이 매우 알차고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과거의 역사의 가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들을 기술적으로 잘 흔들어서 수많은 세순들이 돋아나게 하여 그 세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세심하고 위대한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후손의 입장에서 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마음으로만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연하게 나타내준 것이다. 이 같은 일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책의 내용 여러 곳에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거나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청량하게 들려오는 듯한 문장의 가락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잘못 빚어내고 있는 상황들도 날카롭게 꼬집어 말하고 있다. 보다 바른 사회로 향하기 위해서는 명약이 될 만한 지적사항들이라 말할 수가 있다. 작가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할 수 없도록 설득력 또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그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광복을 맞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논리적 모순을 극명하게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과거 진정한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일생을 희생하며 빼앗긴 국가의 위상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하여 침략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보다 더 나은 미래의 세계를 위하여 각자 뼈를 깎는 자세로 개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그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평생을 헌신하신 고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정신세계와 특별한 언어 솜씨 등 그의 활동 상황들도 자세하게 그려져 있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옛 시대의 귀중한 유물을 흠집 하나 없이 정성을 다하여 발굴해낸 것 같기도 하다. 매우 세심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다. 작가의 이런 노력에 찬사와 박수를 보내지 아니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책은 현대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거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흥미롭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였다. 즉 과거 독립운동의 역사를 문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잘 서술하여 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편하게 읽어내려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독자가 그러한 내용들, 특히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흥을 느끼며 읽어볼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의 삶에 대한 철학적 탐구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도하는 방식은 대자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리 현상을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며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방식은 그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과거와 오늘의 잘잘못을 객관적 입장에서 차근차근 더듬어 보면서 그 바탕 위에서 미래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리적 사고방식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작가 김성애는 그동안 영어 통역과 번역 일을 하면서 신문사에 많은 칼럼을 발표했다. 또한 문학의 여러 장르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작품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지난 과거 그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간다. 예사롭지 않은 창조적 활동의 산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본 책에서는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게 엮어냈다. 그 엮어내는 방식은 봄날 예쁜 꽃잎이 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새싹들이 희망의 손짓을 하며 배죽배죽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각 스토리마다 그의 특별한 문학적 기질이 잘 보태어져 있으므로 읽기도 편하며 매우 흥미롭다. 그 스토리 또한 80여 개 이상이 되며 읽기 편하도록 한 스토리는 약 15쪽으로 안겨지게 하였다. 물론 이 책은 1000쪽이 넘는 장서이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하나씩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야기 구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짜여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을 꿈꾸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략자들로부터 뺏긴 나라를 찾으려고 할 때처럼 고단한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잘 엮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정성껏 엮어내는 행위는 그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나의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이다. 즉 현재의 고통은 미래에 창창이 펼쳐지게 될 내 삶의 모습이 그것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끌어안아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밑거름으로 삼고 미래의 청사진은 나의 가슴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그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환경에서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각자 그 시절 그 환경에 맞게 나름대로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양념이 필요하듯이 우리 삶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꾸미기 위해서는 각자 나름대로 양념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삶에 있어서 양념이 없이는 한마디로 말하여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삶의 양념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물론 각자의 취미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한 취미 생활도 사실은 알고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나 자신이 정말 좋아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 사회가 들어가고 있는 톱니바퀴가 우리 각자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 시간적으로 비좁은 공간으로 마구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현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몸집은 커졌지만 삶의 경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신이 맡고 있는 바쁜 업무가 좀 더 여유로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각자의 평소 생활 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틈틈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일이 무엇인가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내가 여기서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유형에 맞는 독서를 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참으로 아름다운 취미들 중에 하나인 것이다. 즉 독서는 일상생활에서 틈이 날 때마다 수시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벗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책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심신을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즐거울 때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바라듯이 책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나의 정신적인 세계를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물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에서 빚어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독서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독서는 예로부터 삶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느 시대나 명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책을 읽게 되면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삶의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볼 때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현대인들 누구에게나 보다 더
새로운 삶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의 원저자 김승학 선생의 삶과 그의 정신세계가 잘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저자인 그의 손자의 철학적 삶의 모습이 문학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 그것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책 대부분의 내용이 그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의 이야기가 쓰여있기 때문이다. 문장력은 앞에서도 이미 말한 바 있지만 흥미롭게 쓰여져 있으므로 누구나 읽게 되면 희망의 물결 위로 올라서게 하여 세상을 신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게 되면 맑은 봄날에 맑게 흐르고 있는 냇가로 소풍을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편안한 시간을 맞이함과 동시에 교양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생각으로 나는 이 책을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보다 더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쓰여진 교양서적이라 말하고 싶다. 참고로 시선 김승학 선생에 대하여 아래에 잠깐 언급해 보고자 한다. 김승학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선봉의 자리에 일하신 분이다. 특히 여러 단체로 갈라져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일에 도산 안창호 선생만큼이나 앞장서신 분이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들을 꾸준하게 수집하셨다. 결국 그 자료들은 해방 후 한국 독립사라는 책으로 발간되었다. 당시 가장 방대한 자료였다. 독립운동사 연구가 미진하였던 시기였으므로 연구사적 우위를 지니는 저술이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 펼쳐보았던 책들 중의 하나였다. 그 외에도 해방 후에는 그동안 흐트러져 있었던 민족 정신을 모양새 좋게 다시 잘 다독여 본 궤도에 올려놓고자 애쓰셨다. 즉 우리 민족의 참된 감정이 다시 회복돼 5,000년 역사의 강물 위에 다시 고운 물살을 이루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셨다. 그 일환 책의 하나로 순국선열 사업에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일하신 분이다. 즉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름 석자도 남기지 아니하고 침략자들의 손에 쓰러져간 사람들의 영령들을 보살피기 위한 작업에 힘쓰셨다. 그들이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하여 추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쓰셨던 것이다. 시선 선생은 그들과 함께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대신 희생한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적을 자신이 직접 하나하나 기록하고 추모하지 않으면 독립전쟁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령들을 유래할 수가 없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 책의 곳곳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름 석자도 남기지 아니하고 떠난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모습도 그런대로 잘 나타나 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삶의 양식을 새롭게 얻음과 동시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기를 희망해 본다. 2021년 5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